헬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유형이 반영된 플렉스업 독일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그 대망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Abschnitt 1를 다루게 될 겁니다. 문제풀이 1번부터 10번까지를 다루게 될 건데요. 플렉스는 50개의 듣기 문제가 주어지고 90개의 읽기 문제가 주어집니다. 맨 첫 번째는 듣기가 주어지거든요. 그 중에서 Abschnitt 1를 오늘 다루게 될 거예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는요. 반응 테스트라고 합니다. 적절한 반응을 고르시는 게 여러분의 과업인데요. 1번부터 7번까지는 하나의 질문이 딱 주어집니다. 그 질문에 알맞은 답을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8번부터 10번까지는 두 사람의 대화가 짧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어질 적절한 응답을 고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 주의하셔야 될 건요. 1번부터 10번까지 쉬는 시간 없이 쭉 나오니까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포인트 좀 살펴볼게요. 우리 삼지선다형 문제라고 되어 있죠. 답은 세 가지가 주어지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 말하는 핵심 단어를 잘 필기도 하시면서 귀를 쫑긋 세우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대화도 주어지지만 짧게 주어져요. 그리고 1번부터 7번까지는 단 하나의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를 잘 파악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체크하는 항목인데요. 주로 이 대화가 혹은 이 질문이 구어체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관용 표현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상적인 표현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고 잘 듣고 반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예제를 조금 살펴볼 건데요. 예제에는 여러분의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써서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문제도 쓰여 있지 않고요. 선택하는 그 선택지도 쓰여 있지 않아요. 오로지 듣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점 유념해 두시고요. 우리 한번 들으면서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Wie feiert ihr das Neujahr? 1. Wir lieben das Feuer. 2. Wir feiern nächstes Jahr. 3. Wir trinken und tanzen viel. 네, 잘 들어보셨나요? 저도 요번에 신유형이 반영된 시험을 보고 왔는데요. 성우분께서 똑같으시네요. 그래서 이 책으로 열심히 연습하시면 여러분께서 익숙해서 시험에서 조금 안심하고 시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을 보니까요. 너희들은 새해를 어떻게 잔치를 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1번 같은 경우는 Wir lieben das Feuer라고 하죠. Feuer?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을 사랑해 라는 겁니다. 이 fire와 fire 발음이 비슷해서 이렇게 함정이 파여져 있거든요. 이런 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2번 보시면요. We are feiern. 이 부분까지 들으셨을 때 이게 정답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next year. 내년에 우리 축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동문서답입니다. 그렇죠? 3번을 보시면 Wir trinken und tanzen viel 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많이 마시고 춤을 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여러분 그 시험지에 그래서 1번 문제 옆에 3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제 2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험지에는 쓰여있지 않다는 거 유념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Was können wir in dieser Notsituation tun? Haben Sie eine Lösung? 1. Das sehe ich ein. 2. Ich bin auch ratlos. 3. Das wäre eine Notlösung. 자, 여기서는 질문이 조금 길었죠. 아무리 길어도 이 정도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 혹시 해결책을 하나 가지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번 보니까 das sehe ich ein 이라고 합니다. einsehen 이라고 하면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인정해요. 동문서답이죠. 2번 보시면요. Ich bin auch ratlos 라고 되어 있습니다. ratlos 내가 조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보시면요. Das wäre eine Notlösu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미봉책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동문서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답안지에 2라고 적으시면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에 들어가 볼 거예요. 여러분께서 실제 시험에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당신이 지금 짧은 질문과 뭐 이런 걸 듣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잘 체크하세요. 이런 안내문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열심히 들으실 필요 없어요. 아, 이제 시험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시고 계시면 되는데 우리가 Abschnitt 1에서는 Beispiel이 주어집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예시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예시도 들으면서 아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요 정도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사실 Abschnitt 1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가 맨 첫 번째 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쯤에 불안하신 분들께서 책을 넘겨서 시험지를 넘겨서 뒤에 있는 문제를 막 읽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다가 시간 놓치실 수 있어요. 우리 Abschnitt 1는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는 오답이 없으셔야 됩니다. 좀 쉬운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문제 풀 준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듣기로 주어져요. 이렇게 쓰여있진 않고요. 듣기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정답일 거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라고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Nummer 1라고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긴장을 탁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직접 들어보면서 풀어보고 같이 해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여러분께서 시험을 보시면 이런 그 문장이 주어지고요. 1, 2, 3 요렇게만 주어져요. 그럼 여러분께서 정답을 1번, 2번, 3번에 딱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Frage 1. Guten Tag, wie geht es Ihnen? 1. Auf Wiedersehen. 2. Danke, gut. Und selbst? 3. Ich gehe jeden Tag joggen. 자, 1번 문제 어떠셨나요? 1번 문제는 항상 이렇게 조금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질문을 보니까 Guten Tag, wie geht es Ihnen? 이라고 하죠. 이거 대표적인 안부 인사잖아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번이 Auf Wiedersehen 이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작별 인사라고 있죠. 2번 Danke, gut. Und selbst? 좋습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2번이 정답이겠네요. 그렇죠? 3번을 보니까 Ich gehe jeden Tag joggen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매일 조깅을 갑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동문서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에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2번 바로 들어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Frage 2. Nicole, wie alt bist du? 1. Ich bin 20. 2. Nein, ich bin nicht alt. 3. Mir geht's gut. 잘 들어보셨나요? 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질문이 니콜, wie alt bist du? 라고 했어요. 니콜, 너 몇 살이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Ich bin 20 라고 하죠. 나는 20살이야. 1번이 정답이에요. 2번 보니까 Nein, ich bin nicht alt. 아니, 나 늙지 않았어. 라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함정이에요. Wie alt, alt를 들으신 분이 alt? alt? 이거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함정이 파여 있는 겁니다. 3번 보시면 Mir geht's gut. 난 잘 지내 라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서는요. 니콜 이렇게 사람 이름을 불렀을 때는 그 다음 질문이 무엇으로 시작하는지를 잘 보세요. Wie라는 것은 의문사죠. 어떻게 얼마나 라는 거예요. Wie alt 얼마나 나이가 들었냐라는 거잖아요. 이런 질문에는 야나 나인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2번이 확실히 틀렸다는 것도 또한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Frage 3. Trägst du eigentlich Kontaktlinsen, Ulrike? 1. Ja, und das schon seit 15 Jahren. 2. Nein, ich habe keinen Kontakt zu Ulrike. 3. Die Linsen schmecken am besten in einer Suppe. 자, 한번 보실까요? 3번 질문 보니까 Trägst du eigentlich Kontaktlinsen, Ulrike? 라고 되어 있죠. Kontaktlinsen. 이런 특이한 개념이 나오면 바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콘택트 렌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단어가 분리가 되어서 함정이 파여 있습니다. 1번 보시면 Ja, und das schon seit 15 Jahren. 나 렌즈 끼냐고 물어봤잖아요. Ulrike 너 콘택트 렌즈 끼니? 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게 벌써 15년 전부터 끼고 있어 라는 겁니다. 그런데 2번 보시면요. Nein, ich habe keinen Kontakt zu Ulrike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물어본 사람이 울리케한테 물어봤는데 나 울리케랑 연락 안 해 라는 뜻입니다. 함정이죠. 콘택트로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3번 보시면 die Linsen, 린센으로 또 함정을 파놨죠. 여러분 린센은 렌즈란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린센이라고 하면 독일에서 하드 렌즈를 뜻해요. 작은 렌즈거든요. 그 하드 렌즈, 작은 렌즈 모양을 보면 뭐랑 비슷하게 생겼냐면 렌틸콩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렌틸콩이라는 그 곡물의 이름도 린센이에요. 여기 함정이 있죠. 그래서 die Linsen schmecken am besten in einer Suppe. 렌틸콩은 스프로 만들었을 때 제일 맛있지라는 뜻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길 바라면서 4번 문제 들어보시죠. Frage 4. Kannst du gut singen? 1. Gestern war ich in einer Karaoke-Bar. 2. Er kann toll singen. 3. Nein, leider nicht. 자, 바로 질문 보도록 할게요. 너 노래 잘하니?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1번이 나 어제 노래방에 갔었어 라는 뜻입니다. 2번은 그는 멋지게 노래를 할 수 있어. 너 노래 잘하냐고 물어봤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동문서답이에요. 3번 보니까 아니 유감스럽게도 못해 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문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5번 바로 들으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Frage 5. Hast du nicht gleich einen Termin beim Arzt? 1. Doch, den Arzt kenne ich. 2. Nein, den habe ich auf morgen verlegt. 3. Doch, der Herr Doktor hat gleich einen Termin. 자, 이렇게 1번부터 10번 사이에요. 부정의문문이 등장을 합니다. 이번 문제가 부정의문문이었죠. 질문에서 nicht나 kein이 들어가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부정으로 물어보면 긍정대답은 doch, 그리고 똑같이 부정대답은 nein인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질문을 보니까 너 곧, gleich, 곧이란 뜻입니다. 곧 의사 선생님한테 일정 있지 않니? 그러니까 병원 갈 예약 있지 않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약이 있지가 아니라 예약이 있지 않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1번 보니까 아니야 라고 하죠. 저가 나왔으니까 왠지 맞는 것 같아 라고 했는데 den Arzt kenne ich. 그 의사 내가 알아 라는 겁니다. 여기서 함정 빠지시면 안 되겠죠? 1번 정답 아니죠. 2번 보니까 nein 아니래죠. den habe ich auf morgen verlegt. auf 어디 auf 다음에 보통 이제 시간적인 개념이 오고요. verlegen이라고 하면은 그 auf 뒤에 오는 날짜로 미루다,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den은 이 termin을 받겠죠. 일정을 받습니다. 그것을 내가 내일로 미루었어 라는 뜻이에요.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보실게요. 또 doch라고 하죠. doch 한 다음에 der Herr Doktor hat gleich einen Termin 이라고 하죠. 그 의사 선생님이 곧 일정이 하나 있으셔, 예약이 하나 있으셔 라는 거죠. 3번도 동문서답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번부터 10번까지 부정의문문이 하나 내지 두 개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uf 다음에 일정이 나오고 verlegen이라는 이 동사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Frage 6. Können Sie mich bitte mit Herrn Fischer verbinden? 1. Natürlich können Sie hier Fisch bekommen. 2. Es tut mir leid, er ist gerade in einer Besprechung. 3. Nein, die Verbindung ist sehr schlecht. 자,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당신 저를 부탁하건대 Herr Fischer, 피셔 씨하고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verbinden이라고 하면 연결하다 라는 뜻이죠. 누구와 연결하다라고 할 때 mit라는 전치사를 쓴다. 요것도 체크해 주세요. 그때 1번을 보니까 natürlich, 당연히 연결해 준다는 건가? 라고 했는데 können Sie hier Fisch bekommen? 당신 여기에서 생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생선 드실 수 있어요. 이 뜻이거든요. 1번은 함정이었죠. 이름도 비슷한 fish, Fischer, 그렇죠? 2번 보니까 es tut mir leid. 유감스러운데요. Er ist gerade in einer Besprechung이라고 되어 있죠. Besprechung은 미팅입니다. 회의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gerade, 지금 막 당장 회의 중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2번이 적절하겠죠. 3번을 보니까 Nein, die Verbindung ist sehr schlecht 라고 되어 있습니다. verbinden이란 동사의 명사형이 verbindung인데 연결이고요. 보통 이거는 인터넷이나 전화선 연결을 뜻해요. 그래서 그 연결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질 같은 게 좋지 않다. 이런 뜻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답이겠죠.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Frage 7.
Ich hoffe, dass ich Sie nicht gekränkt habe. 1. Nein, ich habe das nicht persönlich genommen. 2. Doch, leider bin ich jetzt krank. 3. Ja, ich hoffe auch, dass ich nicht krank werde. 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시죠. Ich hoffe, 내가 바라건대, dass ich sie nicht gekränkt habe. gekränkt habe. 자, 여기에서 동사는 kränken이라는 동사입니다. 상처를 주다 혹은 모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모욕한 게 아니길 바래요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문장 자체가 내가 당신을 모욕할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기 때문에 말투도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1번 보니까 Nein, ich habe das nicht persönlich genommen. persönlich nehmen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받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약간 모욕적으로 받아들이다라는 뜻인데요. 나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라는 뜻의 문장이죠. 1번은 그래서 적절한 응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2번을 볼게요. Doch, leider bin ich jetzt krank. 그런데요, 내가 유감스럽게도 지금 좀 아프네요 라는 거죠. 자, 위에 있는 말에서 내가 바라건대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당신을 이렇게 모욕 주지 않았기를 바란다. 나의 작은 소망이다 라고 조심스러운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대답이 그런데 난 아파. 이런 식의 대답은 흔한 그 보편적인 상황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질문을, 그러니까 이 문장을 못 알아들으셨어도 2번은 안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내가 근데 아프네요. 약간 좀 나쁜 반응이죠. 약간 어울리지 않는 반응입니다. 3번 보니까 Ja, ich hoffe auch. 만약에 여러분이 답이 헷갈리시면 3번을 고르셨으면 조금 더 괜찮은 상황이에요. 2번은 고르시면 안 돼요. 자, 3번 보니까 나도 바래요. 내가 아프게 되지 않기를 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지문만 딱 들으셨을 때 3번이 약간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문장의 뜻 자체가 나도 내가 아프게 되지 않기를 바래요. 이런 말이 약간 보편적인 대답은 아니잖아요. 보편적인 어떤 문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첫 번째 문장을 못 알아들으셨어도 1번을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한 문장에 대한 한 대답이었어요. 8번부터는 짧은 대화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대화에 알맞은 응답을 고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8번 이제부터 이렇게 듣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8번부터는 짧은 대화를 듣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맞는 그 적절한 응답을 고르라는 그 과업이 주어집니다. 자, 8번 바로 한번 들어보시죠. Frage 8. Hast du das schon gehört? Was denn? Ab morgen kann man weiße Schokolade-Nutella kaufen. 1. Ich weiß, ich habe schon welche gekauft. Weiß ist meine Lieblingsfarbe. 2. Cool, die bringen ja immer wieder neue Produkte auf den Markt. 3. Toll, aber ich höre nicht so gerne Musik.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대화 말하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죠? 이 속도가 1번부터 10번까지 유지가 됩니다. 굉장히 또박또박 천천히 말을 해주니까요. 잘 들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어떤 대화가 진행이 되는지 좀 볼게요. 남자가 그거 들었어? 라고 합니다. 그때 여자가 뭐? 라고 물어보죠. 그때 남자가 내일부터 와이스 쇼콜라드 누텔라라고 하죠. 화이트 초콜릿이에요. 화이트 초콜릿 누텔라를 살 수 있대 사람들이 라는 거죠. 내일부터 누텔라, 그 악마의 잼, 초코잼이 화이트 초콜릿 버전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응답. 1번 보니까요. 나 알고 있어. 나 벌써 그거 몇 개 샀어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까지 내가 벌써 샀다는 것도 문장 자체는 괜찮은데 뜻이 맞지가 않죠. 내일부터 살 수 있어 라고 했더니 나 벌써 샀어. 앞뒤가 안 맞죠. 그런데 하얀색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야 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여러분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그런데 앞 모어겐이라는 포인트가 있죠. 내일부터 라고 되어 있으니까 벌써 샀다라는 내용은 맞지가 않습니다. 2번 볼게요. 쿨, 멋지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die bringen 그들은 항상 가지고 오는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immer wieder 계속해서 재차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auf den Markt 시장으로 가지고 나오는구나, 즉 출시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2번이 적절한 응답이었을 거예요. 3번 보시니까 toll, 멋져. Aber ich höre nicht so gern Musik. 멋져까진 괜찮아요. 그런데 나 음악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라고 하고 있죠. 동문서답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자, 9번도 바로 한번 Frage 9. Gehst du gleich einkaufen?
Ja, in einer halben Stunde etwa. Kannst du mir dann bitte ein bisschen Käse mitbringen? 1. Ja, er hat mir ein Geschenk mitgebracht. 2. Das mache ich doch immer. 3. Das ist doch Käse. 자, 잘 들어보셨나요?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 이제 곧 쇼핑하러 가니? 장 보러 가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Ja, in einer halben Stunde etwa. 한 30분쯤 후에 갈 거야 라는 거죠. etwa는 대략이란 뜻이죠. 대략 30분쯤 후에 갈 거야 라고 했더니 남자가 뭐라고 물어보는데 요 질문 잘 들으셔야 돼요. Kannst du? 라고 했으면 뭔가 부탁하는 뉘앙스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Kannst du mir dann bitte ein bisschen Käse mitbringen? 그러면 나에게 조금 치즈를 좀 사다 줄 수 있어? 라는 뜻의 문장이죠. 자, 1번 보니까 Ja, 야까지는 좋아요. Er hat mir ein Geschenk mitgebracht. 그가 나한테 선물 하나를 가져다 줬어. 이것도 함정이죠. 자, 2번 볼게요. Das mache ich doch immer. 내가 그거 항상 하잖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치즈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자주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나 항상 사다 주잖아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번은 정답이고요. 3번 보니까요. Das ist doch Käse. 그것은 완전 Käse야 라는 거죠. 이거는 관용어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etwas ist doch Käse라고 하면은 약간 좀 지루하고 의미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는 말이고 이런 얘기할 때 Käse라고 하거든요. 관용어예요. Das ist doch Käse라고 하면은 무의미해 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를 잘 푸셨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런 관용어구 하나 더 외우시면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9번까지 풀었네요.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죠. Frage 10. Wie steht es beim Fußballspiel? Noch 0:0. Hat Müller nicht vorhin ein Tor geschossen? 1. Nein, der Schuss ging knapp am Tor vorbei. 2. Doch, gleich in der 2. Minute. 3. Schon, aber der Ball wurde nicht abgewehrt. 자, 한번 보시도록 하죠. Wie steht es beim Fußballspiel? 이 문장은 뭐냐면요. 그 축구 경기에서 어떻게 됐어? 라는 거예요. 축구 경기 어때? 지금? 몇 대 몇이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noch 0:0 이라고 하죠. 아직 0대 0이야 라는 겁니다. 참고로 어떤 스코어를 이야기를 할 때 요 대 있죠. 이것을 수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0:0 이라고 합니다. 0대 0이야. 그랬더니 여자가 뮬러가 이전에 이전에 토어시슨이라고 하면은 골을 넣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골을 넣지 않았어? 뮬러 아까 골 넣지 않았어? 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0대 0이지? 라는 겁니다. 자, 1번 보니까 Nein, der Schuss ging knapp am Tor vorbei 라고 하죠. vorbeigehen 이라고 하면 지나가다라는 뜻인데 knapp이라고 하면 아슬아슬하게 라는 뜻입니다. knapp이라는 게 거의 다다르지 못한 그런 상황을 뜻해요. 그래서 굉장히 뭐가 아깝다 이런 얘기할 때 knapp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knapp vorbeigehen이라고 하니까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법적으로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vorbeigehen은 어떠한 장소 옆에 지나가다라는 뜻인데요. 그 장소를 이야기를 할 때 장소 전치사 다음에 삼격을 씁니다. 토어는 중성명사죠. 그래서 am이라고 하면 an dem이잖아요. 그래서 이 삼격을 쓴다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읽기 문제에서 문법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갔어 라는 거죠. 2번 보니까 doch gleich in der 2. Minu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야. 뮬러가 골 넣지 않았어? 라고 하니까 아니야 넣었어 라는 거죠. 넣었어. 2분 만에 넣었어 라는 겁니다. 넣었으면 0:0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번은 아니고요. 3번 schon. 아예 넣었지. 그럼 벌써 넣었지. 하지만 그 공이 wurde nicht abgewehrt. abwehren 이라고 하면은 수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이 수비되지 않았어 라는 겁니다. 동문서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Abschnitt 1를 모두 한번 풀어봤거든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긴 한데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관용어적인 표현이라든지 제가 문법적으로 집어드린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듣기뿐만이 아니라 읽기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Vielen Dank. Tschüss.